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원장님 강의 다 듣다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무슨 얘기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서초학원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저희 학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얘기한 걸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와가지고 올해 입시에 대해서 특징을 좀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재학생이 2만 5천 명쯤 준다. 지금 수능 원서 접수를 한 걸 보니까 2만 3,800명쯤 줄었어요. 그리고 재수생들은 한 1만 7천 명 정도 늘었죠. 재학생이 줄어서 수시 모집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끝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경희대나 건대까지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되게 낮고 아이들이 종합 전형 위주로 원서를 되게 많이 쓰고 논술 경쟁률은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교과 전형이요. 아이들이 뭘 가지고 원서를 쓰냐면 작년의 경쟁률, 작년의 점수라는 걸 가지고 원서를 써요. 작년에 학생들이 3만 8천 명의 출생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작년 아이들이 내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결과를 보면 올해 고3 친구들이 원서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어디가 더 낮냐면 문과 쪽이 훨씬 더 낮아요. 그건 당연하죠. 문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제가 뒤에서 원장님 강의하실 때 아직 경쟁률이 안 끝난 내일 마감인 대학교를 쭉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쭉 한번 했더니 뭐 국민대나 세종대나 단국대나 교과 전형 경쟁률 되게 낮아요. 쓸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왜요? 작년에 이들 대학교가요. 입시 결과가 2.5등급 안에서 다 합격자 70%가 컷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애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낮게 나와요. 지금 제가 아침에도 저쪽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처장이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전교 3등을 했어요. 서울대 직윤을 받을 애가 하나도 없다고 서울대 직윤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멍청한 자식이 제2외국어 응시를 안 했네요. 수능 원서 접수를. 그래서 거기는 날라갔어요. 고려대학교 원서를 쭉 쓰려고 하는데 어디 써요? 라고 질문하길래 높은과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유전공 쓰세요. 근데 경쟁률 제일 낮아요. 오늘 이제 연세대만 들어가면 나는 등록금 안 내는데 그래서 학교 추천 경제학과 쓰라고 했더니 또 경쟁률 제일 낮아요. 지금 제가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아직 원서 접수 안 하셨으면 교과 전형 경쟁률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생각보다 경쟁률 되게 낮을 것 같아요. 재수생은 못 쓰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 추천 전형 학교에 가가지고 한 번만 창피하면 돼요. 저 추천서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 등등의 대학교 추천서 인원 제한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명 더 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는 수능 최저 되게 못 맞춰요.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미달 났거든요. 70% 컷이 4.9였어요. 대학이 입시 결과를 발표 안 했어요. 교육학과는. 근데 이 성균관대학교가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우리 교육학과 빵꾸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특이해요. 다 교육학과 넣어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7대1이에요. 다른 과들은 다 2점 몇 대1 심리학과 이런 데는 장난하게 낮거든요. 경쟁률 낮은 데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원장님께서 다 이제 수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8월 달에 이투스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투스 모의고사를 봤는데 서초에서 1등한 애가 수학을 딱 하나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영어가 72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렀죠. 장난하니?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2달 동안 올리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질문했더니 영어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외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50개 외우면 머릿속에 남을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60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뇌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냐면 5% 정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달 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엄마랑 싸운 날은 기억나요. 우아씨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비 거네. 이런 날은 기억나고요. 내 생일이었는데 이러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단어를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말자. 외워봐야 까먹는다. 그런데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연속극 보듯이 하면 안 까먹는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시 40분에 등원해서 10분만 투자하자. 영어 단어를 몇 개 읽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더니 한 3, 40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3, 40개 이상을 2번씩 쭉 읽어봐. 아, 이 단어는 무슨 뜻? 이 단어는 무슨 뜻?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그 영어 단어 책을 옆에다 놔. 그리고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걸 지워. 그러면 여기 가리는 거죠. 가리면 영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몇 개쯤 기억날까? 시간은 4시간 지났다.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한 40개 외우면 40개 봤으면 한 10개 기억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10개쯤 기억날 거야. 그 10개 기억나는 건 기분이 열나 좋겠지. 4시간이나 지났는데 나의 머리는 아메바가 아니구나. 난 역시 영장류야. 하면서 10개를 반갑게 쳐다볼 거야. 사람은 기쁜 감정을 느끼면 기억력이 배가 돼요. 그래서 그 단어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30개 기억이 안 나? 승질 나면서 17 다음 숫자 한번 외치면서 해석을 봐. 아, 맞아 이거였는데. 아, 맞아 이거였는데. 라고 무언가 확인을 해. 사람의 머리는 각인돼야 효과가 나타나요. 화나면서 이렇게 점심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자. 왜냐면 저녁 먹을 때 또 볼 거거든. 저녁 먹을 때 또 폈어요. 그럼 몇 개 기억날까? 그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2, 30개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래, 2, 30개 기억날 거야. 세 번째 보는 거야. 점심 먹고 5시간이 넘게 흘렀어.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거의 70% 이상 기억난다. 또 10개 까먹었어? 기억 안 나? 그럼 또 한 번 승질 나면서 다시 또 한 번 확인하면 돼.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한다. 그럼 거의 다 기억날 거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 40개 한 번만 더 보자. 그리고 새로운 거 40개. 이렇게 무언가 하면 40개씩 60일만 외워도 2,000개 이상 영어 단어 외운다. 3등급이 2등급, 2등급이 1등급 올라가는데 충분한 영어 단어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얼마 시간 투자하는 거냐?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나머지는 밥 먹을 때니까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지. 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어제께서 다 말씀하셔갖고 쭉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다음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아이들이요. 진짜 교과 전형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안 쓰냐라고 제가 지방 설명을 가다가 느끼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랑합니다. 올해 특히 유별나요. 왜 올해 고3 아이들이 특히 유별나냐면 재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재수생들이 수능 최저를 굉장히 많이 점령할 것 같으니 수능 최저 못 맞출 것 같은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종합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올해 빵꾸 날 대학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심심해서 수원대를 봤어요. 작년에 입시 결과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한 3.5등급이면 붙었어요. 그랬더니 수원대는 이미 경쟁률이 6대1, 7대1, 8대1 되게 많이 올라가요. 아마 수원 사람들이 수원시장을 하고 싶은지 권성구청장을 하고 싶은지 지역 유지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국대건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되게 많이 안 올라간다. 자연계 친구가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는 대학은 성대 정도밖에 없어요. 성대만 수능 최저가 사회탐구가 지정이거든요. 나머지는 이과가 문과로 가도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문과가 이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일까지 내가 아직 남아있는 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교육학과를 성대 잠깐 얘기했는데 왜 빵꾸가 났냐라고 질문하면 경쟁률이 6.6대 1이었어요. 최종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딱 걸었더니 50%가 못 맞춰요. 그러면 3.3대 1이 된 거죠. 근데 왜 빵꾸가 났냐? 2.5배수가 다른 대학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0.8대 1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붙은 애가 4.9등급이에요. 대단한 거죠. 4.9등급이 성대를 쓰겠다라고 선생님을 찾아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래 써라 라고 얘기한 것도 대단한 거죠. 원서가 남은 거죠. 추천서가. 이렇게 원서를 써요. 무언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캠퍼스 쪽이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오늘 마감했던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중대 안성도 경쟁률 내일 되게 낮을 거고요. 외대 글로벌도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럼 제가 캠퍼스를 잠깐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캠퍼스를 가면 서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걸 우리가 전과라고 얘기를 하죠. 전과가 제일 쉬운 대학교는 어디냐면 한국외대예요. 한국외대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다가 서울로 이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이유는 한국외대를 합격한 아이들 1학년 때 반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국외대입니다. 외대부고마처럼 많이 보내요.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결혼이 생기죠. 결혼이 생기는 걸 채워줘요. 채우는데 서울 캠퍼스 애들이 서울 캠퍼스 학과로 전과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학교가 워낙 1학년 때부터 학과 모집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도원 결의를 했어요. 너무 친하게 노는 거죠.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학과를 다니다가 터키 학과를 다니다가 우와 경영학과가 벼대 라고 전과 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대부분 어디에서 채워지냐면 글로벌 캠퍼스에서 채워져요.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친구 관계가 너무 좋으면 못 가요. 친구들이 못 가게 해요. 1학년 때 친구를 안 사귀면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캠퍼스는 서울로 전과 안 됩니다. 된다고 대학은 얘기해요. 그건 전과가 되는 게 아니라 편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내일까지 뭐 쭉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까지 마감된 대학교를 가만히 보다 보면 2시까지 대부분 대학교가 경쟁률을 가르쳐 줬어요. 2시까지 경쟁률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시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쓰고 싶죠.
그죠? 경쟁률 낮은 학과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 낮은 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는 학과면 더 사랑해요. 왜요? 원래 점수가 낮을 것 같은데 점수 경쟁률도 낮으니까 우와 여기가 빵꾸날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저 꼭대기에 있는 학과는 경쟁률이 낮아도 거기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저기까지 쓰기에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무언가 자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오는 대학교의 경쟁률을 보면 인기학과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지금 경희대학교도 회계세무학과 경쟁률이 제일 낮고요. 고려대도 자유전공, 연세대학교도 경제 이렇게 위에과가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나중에 경쟁률 낮은 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 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의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쫙 점철되어 있는데 약학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공적 합성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공적 합성이 안 맞아서 대학은 안 뽑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특성화 있는 학과들은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가 일치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과 관련된 학과를 쓸 거면 화원, 화투를 들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그 과목의 내신이 좋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지구과학의 내신이 좋으면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쓰시면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저쪽에 한양대거나 중앙대거나 이 정도 대학까지는 우리가 명문대라고 얘기를 하죠. 명문대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이 2.5등급 근처 안에 대부분 다 들어요. 이 아이들은요. 물리를 선택했거나 화학을 선택했거나 생명을 선택했거나 지구과학을 선택했거나 이렇게 과목의 분포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3등급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모두 다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맞춰져 있어요. 물리, 화학 쪽의 내신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피한 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어떤 아이가 저쪽에 서울의 은평구 사는 아이인데 어느 대학교를 쓰고 싶대요. 걔는 내신이 꽤 좋아요. 한 2등급 안쪽에 듣는 애인데 모든 게 다 생명과학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명과학과를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되냐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 또 근데 이 학과 왜 가려고 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약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연구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데 들어가서 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생명과학만 하면 안 되고 화학과까지를 복수 전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명과학을 쓰지 말고 화학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화학의 내신이 안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길래 야, 중대 이상의 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내신이 좋으면 돼. 화학과를 들어가. 그리고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해. 이게 훨씬 더 낫다? 왜? 지금은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을 가면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시기야. 네가 좋아하는 생명과학 학과를 들어가면 화학과 복수 전공하기가 부담스러워. 근데 화학과를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화학과를 공부해야 되고 네가 좋아하는 생명과학 복수 전공하면 되잖아. 이렇게 뭔가 얘기했죠. 너무 전공적 합성 많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원장님이 질문을 좀 받으래요. 그래서 질문 받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논술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저희 학원에 300명 정도의 자연계 친구들만 있는데 지금 이미 저희 학원은 70% 아이들이 원서를 다 썼어요. 쓴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논술 6장 쓰는 애들이에요. 저희는 아이들 내신이 그지 같으면 다 논술로 씁니다. 어차피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연합뉴스 기자랑 저 11시 조금 넘어서 제 인터뷰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잠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커피를 사러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사줄게. 그리고 이제 같이 나갔죠. 그때 이 아이한테 제가 힘들지라고 했더니 네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어도 뭐 끝까지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장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그랬더니 저 오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을 연속으로 공부를 하겠대요. 무조건 약대 이상을 안 가면 안 갈 거기 때문에 지금 5번째 하고 있대요. 수시 원서 썼니? 라고 했더니 안 쓴대요. 그 친구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도대체 어느 대학교를 지금 가고 싶어서 5번째라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진짜 원하는 데는 연대 치대래요. 그래서 연대 치대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연대 약대나 서울권의 약대까지만 나오면 오수에서 접을 거래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못 가면 내년에 또 볼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저희 학원 애들한테도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외우는 걸 잘 외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걸 영어 단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 봤던 책을 또 봐야지 새로운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기자들을 만나면 D30 수능 한 30일쯤 남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30일 날 뭐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거 붙지 말고 이제 기존에 봤던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는 약간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봤던 책이 저희 학원 애들을 봤더니 수학 문제집이 약 8권쯤 되더라고요. 그럼 봤던 책을 또 보려고 하면 8권에서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제가 저희 학원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수학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2등급 커트라인이 80점쯤 될 것 같아요. 이번에 9월 모의평가가. 그럼 80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5개를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약 22개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8개쯤은 애매모호하거나 못 풀겠다라고 생각된 문제 중에 3, 4개를 맞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3등급쯤 되는 아이들은 보통 20개쯤 문제를 보면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애매모호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능 고사장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모의평가보다 더 긴장도가 높아져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뇌가 경직됩니다. 뇌가 경직되면 알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뭔가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진짜 짜증나게 12시 10분에 딱 수학 시험이 끝나고 화장실을 딱 가면 갑자기 아씨 아까 15분 풀 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그때 기억나요. 왜요? 해우소에 가면 이제 뇌가 유연해지거든요. 쓸데없이 기억나지 말아야 될 아까 문제가 푸는 방법이 기억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겠다라는 문제를 지금 푸는 건 팔운동이다. 여가 생활이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뿐 시간의 낭비가 해당되는 내용이야. 어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와씨 못 풀겠다 라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건 나는 수능이 430일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술술 잘 풀려. 그래서 우와 해설지를 봤더니 내가 풀었던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우와 난 이 문제 알았다 라고 넘어가는 순간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화장실에서 기억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문제를 내가 풀었더라도 다시 한번 보는 무언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야 윤건아 이 문제는 말이야 시작은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잘했어. 쭉 풀어가지고 넘어갈 때 너 여기 되게 잘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막히기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 다음에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 잘했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라면서 풀이 과정을 내가 나를 설명하듯이 한번 쭉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10월 16일이라고 날짜를 정하고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다가 10월 16일 밑에 이 문제를 적어 놓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한 달 뒤에 다시 확인하는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수학 문제집을 내가 내 손으로 다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풀었던 걸로. 그래서 그때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수능 한 달 남았을 때 수학 문제를 하루에 몇 개씩 확인하는 게 좋을까? 내가 그때 되면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학습량이 7, 8시간쯤 된다라고 가정하면 수학에다가 2시간쯤은 투자하는 게 맞겠지? 2시간을 투자하려면 15문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10월 16일 날 15개 문제를 기록하는 거죠. 오늘 확인한 거, 내일 확인한 걸로 기록을 하든 오늘 15개가 나오면 오늘 15개로 쭉 세팅을 하든 그 다음에 10월 17일 노트에다가 또 15문제를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 한 달 동안 450개의 새로 볼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오늘 확인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잘 풀렸거나 풀다가 중간에 막혔던 문제. 와씨 막혔어. 해설지를 봤더니 이해가 가네. 여기서 막혔는데 이 다음에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오늘 확인한 문제. 내가 오늘 중간에 풀다가 풀이 과정 2줄 썼는데 이 다음에 이해가 안 가.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라고 해서 확인한 문제를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죠. 450개 문제 내면 한 단원당 거의 몇 문제쯤 되냐면 보통 단원이 9개, 10개밖에 안 되니까 40문제 정도 가까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한 등급, 2등급은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을, 사회라는 과목을 어떤 아이들은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나 과학이라는 걸 잘하려면 교과서를 다 외워버리면 돼요. 기본은. 그리고 내가 이걸 응용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를 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계속하면 무언가 중간에 내가 뭐가 비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보면 돼요.
내가 지구과학 1단원을, 내가 사회문화 1단원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보고 똑같이 적어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보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건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못 적은 건 내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알던 건데 까먹은 거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무언가 예를 들어서 1단원을 쭉 한번 정리해요. 그 다음에 2단원을 정리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정리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오른다. 이건 좀 이따 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논술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술을 원서를 쓰는데 내가 문과 논술을 써야 될 거냐 이과 논술을 써야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희 학원은 자연계만 있다라고 했어요. 문과 친구들은 당연히 문과 논술밖에 못 써요. 자연계 논술은 쓰기가 어렵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 조건도 안 맞으니까 쓰기가 어렵지만, 자연계 친구는 문과 논술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쓸 수 있는데 왜 써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의 논술 실력이 어디쯤 되는지를 모르면, 실제로 이제 자연계 논술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과 논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논술은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까지는 수리 논술이 학과별로 서열대로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그 밑에 경희대, 오늘 마감한 경희대 이하의 대학교는 논술 점수가 장난 아니게 점수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희대학교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자연계 논술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가 정보통신학과가 아니에요. 저쪽에 인공지능학과가 아니고요. 점수가 높은 학과들이 건축학과예요. 신소재공학과예요. 이렇게 중간쯤 되는 학과가 논술 점수가 제일 높아요.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였어요. 그리고 전자공학과가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컴공이랑 전자공학과 왜 낮았냐? 생각을 잘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경희대쯤 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이 보통 2개 등급 합 5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이 지정되지도 않아요. 그럼 자연계들이 자연계 논술을 쓰는데 수학을 잘하면 위의 대학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수학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경희대 밑에 대학교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못 붙으면 정시 모집에 단국대도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학과를 낮춰서라도 붙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지원, 안정지원, 안정지원으로 지원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희대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학과가 높을지 어디 학과가 낮을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 레벨 밑에는 논술을 잘 쓰는 애들이 별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의 반수생 중에 제일 많은 애들이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 애들이 대부분 뭐 단국대 논술 붙었어요, 뭐 중대 안성 논술 붙었어요, 이런 애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과거에 수학을 잘해서 붙었냐? 운 좋아서 붙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논술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연계 논술은 경희대 밑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요? 수학을 요번에 9월 모의평가나 6월 모의평가 때 한 2등급 후반, 3등급쯤 맞은 친구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문과로 바꿀까?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돼요. 저희 학원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삼수를 할 때 제 짝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 짝의 아들내미가 저희 학원에 지금 다녀요.
근데 이 자식은 국어 영어는 맨날 1등급 나오는데 자연계인데 수학은 맨날 2, 3등급, 과학은 맨날 3, 4등급이에요. 근데 이 아빠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수학 잘했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러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수시를 쓸 수가 없어요. 세화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자사고거든요. 내신이 4.8등급이에요. 논술로 써야 되는데 와 수학이 2, 3등급 나오는데 이 아이는 엄마는 무조건 스카이 아니면 안 보내겠대요. 한양대나 성대 이상만 가더라도 무조건 또 시킬 거래요. 삼수를 또 시킬 거래요. 연대 논술을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문과 보자. 논술을. 그래서 지금 문과로 이 아이를 싹 다 돌렸어요. 논술을.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과 쓸래? 라고 했더니 사학과 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사학과나 철학과 들어가고 걔 아빠가 변호사거든요. 아빠처럼 그냥 로스쿨이나 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문과 논술은 철학과는 쓰지 말자. 사학과도 웬만하면 쓰지 말자. 라고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서울의 주요 대학교 다 입학자문위원인데 대학들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논술 점수 제일 높은 학과가 철학과예요. 철학과가 제일 높은 이유가 문과 애들도 똑같아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지 학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는 들어가서 다른 과를 복수 전공하기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중 전공을 할 때, 복수 전공을 할 때 인문학적 지식이 뛰어난 경영학도, 인문학적 지식이 뛰어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 뭐 이렇게 뭔가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 학과를 좋아해요. 그럼 어떤 학과를 싫어하냐? 요즘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영어거든요. 어문 계열 학과를 진짜 싫어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어문 계열로. 요즘 러시아 전쟁 일으켰으니까 노원어문학과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전과 되는 대학이면 전과 시도하시면 되죠. 전과 잘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중앙대예요. 중앙대 노원어문학과 논술로 붙어서 전자공학과로 이동하면 돼요. 거기 붙어가지고 저쪽에 기계공학과로 이동하면 돼요. 전과 경쟁률이 1대1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와 수리논술 어려운데 동국대학교 쓸까요? 문과로? 동국대 문과로 쓰시면 돼요. 걔네도 전과가 되게 쉬워요. 숭실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계 친구가 꼭 자연계로 써야 되는 거냐? 문과로 쓰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단 우리 아이 글씨를 남들이 못 알아보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학이 채점 안 해요. 이걸 무언가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 레벨이 내려가면 논술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아까 제가 잠깐 수원대 얘기했었는데 수원대학교 지금 오늘까지 경쟁률을 보면 교과나 종합 경쟁률이 논술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논술이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세종도 논술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 내신 안 좋으면 논술로 쓰는 게 더 답이고 논술 그쯤 원서를 애들이 진짜 안 쓰려고 해요. 연대 미래 고대 세종 수능 최저도 있거든요.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2대1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연대 미래 캠퍼스. 거기 나와서 뭐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나와서 뭘 할지는 아이가 역량에 따라 달라져요.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자존감만 높으면 됩니다. 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딱 들어갔더니 내 주변의 친구들이 수준이 떨어져 보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우와 이것들 맨날 수업도 안 들어오네. 난 수업이나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장학금 받아요. 이렇게 뭔가 1학년, 2학년 생활하면 3학년 때 편입돼요. 편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학교 레벨을 꼭 지금 대학교 때 높여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요즘은 편입이라는 것도 되게 잘 돼 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 수준이 좀 떨어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언가 그냥 고등학교 때 안 했던 공부를 조금만 해하시면 돼요. 친구들 후져서 사귀지 말아야지. 그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제 조카애도 건대 전자공학과 다니다가 고려대 전자공학과로 올해 3월 달에 편입했어요. 걔는 1학년 2학년 때 친구 없었고요. 지금도 친구 없어요. 친구를 못 사귀어. 대학교 3학년 때 편입했더니 이미 친구들이 다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걔 또 공부만 해요. 제가 제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취업할 때는 건대 입학, 고려대 졸업 이렇게 안 쓴다? 뭐라고 쓰면 고려대 졸업으로만 써. 얘가 1학년 2학년 때 학점이 4.5예요. 두 번 다. 3학년 때도 친구 못 사귀니까 또 학점 장난 아닐 거예요. 고대 전자공학과 졸업한 애 중에 학점이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취업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나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올해 국어가 9월 달에 1등급이 87점쯤 된대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돌리면 100점하고 87점하고 100분위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맞죠? 어차피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이고요. 95점까지가 아마 100분위가 100이 나올 것 같은데 87점까지가 1등급이면 거의 100분위가 96이 돼요. 그 위에는 원전수 13점 차이에 100분위 4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저 밑으로 내려가면 9등급이 몇 등급, 8등급, 9등급 경계선이 20점쯤 될 거예요. 왜요? 국어는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글을 못 읽으시는 증조 할머니가 시험을 봐도 20점은 맞을 거거든요. 그 밑에 0점하고 20점 사이에 100분위가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의 92%는 밑으로 20점, 위로 13점 빼고 77점 사이에 아이들 92%가 있어요. 그러면 원점수 1점당 아이들의 100분위는 1.3점 이상씩 차이가 벌어져요. 그럼 국어는 1점짜리가 없죠. 2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운 좋아서 찍어서 맞히든 무언가 알아서 맞추든 2점짜리 하나 더 맞히면 100분위가 3점씩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작년에 숭실대학교 중간쯤 되는 학과가 국어 100분위 83, 수학 100분위 85, 다 과학이나 사회탐구 100분위가 79였어요. 그럼 평균 에버리지를 딱 내면 거의 83쯤 되면 숭실대를 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경희대까지 점수 올리려고 하면 국어는 2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됐어요. 국어 2점짜리 하나 더 맞았더니 100분위가 4점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원점수 84에서 86으로 올라가면 100분위가 4라는 얘기는 올해 수능 응시자 숫자가 44만 명일 것 같은데, 그럼 100분위 1점당 몇 명씩 있는 거냐면 4,400명씩 있는 거죠. 그럼 100분위가 4가 올라가면 17,600등이 올라가는 거예요. 17,600등이 올라가니까 숭실대랑 경희대 사이에 어떤 대학 있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교가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거기 외대 뭐 이런 대학교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대학이 5계단 이상이 올라가요. 국민대도 저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계단, 6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그럼 우리가 이런 거죠. 국어 84점쯤 맞는 아이. 그럼 요번 9월 모의평가로 따지면 국어 한 77점쯤 맞은 아이예요.
국어 77점쯤 맞는 아이가 79점, 80점쯤 맞으면 대학이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 수능은 기술이 필요해요. 뭔가 77점짜리가 80점 올리려고 하면 이런 생각하면 되죠. 80점을 맞으려면 20점이나 틀려야 되는구나. 20점이면 평균 7, 8문제를 틀려야 되네. 그럼 나는 뭘 틀려서 20점을 빼지? 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제일 약한 게 뭐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되죠. 나는 진짜 고점만 나오면 짜증나 미치겠어. 그럼 고점 빼요. 나는 진짜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나오면 짜증나. 빼면 돼요. 이거 2개 빼면 한 8문제, 9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죠. 이렇게 뭔가 전략을 세우면 돼요. 8개, 9개를 다 뺀다라고 해서 8개, 9개가 모두 다 답 사이로 갈 가능성은 또 없어요. 나는 어느 정도 운이 있기 때문에 8개, 9개 찍으면 2개는 맞겠죠. 그럼 나머지에서 2개를 더 틀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80점이 만들어져요. 2개 지문을 빼버리면 80분이 미치도록 시간이 길어요. 그렇지 않나요? 80분 동안 과학기술 지문 안 읽어. 고전 지문 안 읽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요번 9월 달에 시간의 압박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나는 시간의 압박을 느낄 리가 없어요. 남들은 열나 읽는데 얘들 뭐하냐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나는 무언가 옆에 애들 구경하면서 해도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7개는. 내가 여태까지 약한 걸 지금 채워야 되는 건 시간이 너무 짧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걸 올려줘야 되는 시기다.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원을 공부하는 게 나는 더 효과적일까? 수투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더 많이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이걸 무언가 내가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맞추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특정 단원이 약한 친구는 특정 단원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언가를 하면서 점수를 좀 올려보자. 이 바로 밑에 있는 경기대는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되는 대학인데 100분위가 80만 되면 그냥 간다. 100분이 80이면 국어가 몇 점인지 대충 알 거고 수학 몇 점인지 알 거고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된다라고 했어요. 경기대, 가천대, 한성대, 상명대 등등. 그럼 내 100분위가 지금 80에서 못 미치는 친구는 내가 지금 3등급쯤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4등급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난 남은 기간 동안 탐구 2과목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국어, 수학, 탐구가 100분위가 80이 넘어가야 탐구 2과목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80이 안 되면 탐구 한 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뭘 할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되고, 내가 80이 넘어간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 하나를 붙이면 되죠. 경기대, 가천대 붙기 되게 쉬워요. 왜 쉽냐? 이들 대학교가 100분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탐구를 다 맞아버려요. 그럼 100분위가 99, 100, 98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한 과목이 98이 나와버리면요.
나머지 국어 수학이 100분위가 70만 나와도 합치면 100분위가 240 근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가천대나 한성대나 경기대나 요 레벨이다. 수원대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레벨인데 여기도 탐구 하나요? 탐구 한 과목으로 국어 수학의 낮은 걸 기본적으로 만회할 수 있겠구나 라고 무언가 생각하시면 돼요. 탐구 한 과목 잘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교과서 다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아침에 한번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면 돼요. 1단원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1단원 중에 중단원 1 이렇게 오늘 보고 중단원 2 내일 보고 중단원 3 이렇게 보면 교과서 하나 20일도 안 걸려요. 이렇게 무언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쭉 붙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다. 이제 마지막 경쟁률 이런 이제 수시 얘기 또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 아직 원서 안 썼으면 수능 최저 있는 학교가 얼마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냐. 여기 경희대학교 이렇게 보면 작년에 논술 경쟁률이 50대 1쯤 됐는데 50대인데 실질 경쟁률들 20대 1쯤 돼요. 빅데이터 응용이나 화학과가 낮은 학과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학과는 경쟁률이 더 낮을 거고요. 여기 지금 논술 중앙대도 AI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인기 있는 학과예요. 인기 있는 학과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문과는 10명 중 2명 맞춰요. 100대 1이 20대 1로 바뀌어요. 그럼 어떤 학과가 50대 1이면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간호학과 이런 데가 5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 경쟁률은 6대 1이에요. 거기는 20%가 아니라 15%밖에 못 맞추거든요. 그럼 논술 할 만한 거죠. AI학과 자연계도 70대 1이 15대 1밖에 안 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겠구나. 뭘로 맞춰요? 영어로 맞추면 되고요. 뭘로 맞춰요? 탐구로 기본적으로 맞추면 무언가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대학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쭉 보다 보면 18일, 19일 이런 데 장난 아니게 많아요. 논술 보는 학교, 면접 보는 학교, 막 중복되는 학교 되게 많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여학생들은 웬만하면 여대 좀 쓰세요. 여대 붙기가 제일 쉬워요. 여대 가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재밌어요. 더 재미없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면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무언가 만족도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경쟁률 이렇게 보면서 원서를 잘 쓰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수업 메가스터디는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300명 중에 재수생이 55%예요. 그럼 나머지 45%는 3수생 이상이고요. 91년생이 3명이고요. 92년생, 93년생 해갖고 95년생 이상의 아이가 약 40명 정도 돼요. 저희 학원 장난 아니에요. 나이 많은 애들. 이 애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면요. 이미 대학을 다 졸업한 애들이에요. 서울대 졸업한 애가 3놈이고요. 고려대 졸업한 애가 7명이에요. 이 애들이 또 다시 공부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의대 가겠다고 공부해요. 약대 가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실제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 간에 이 아이들은 점수가 만약에 잘 안 나오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이 애들은요, 올해 정시에 여기 아니면 안 가 라는 애들이 꽤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올해 24,000명쯤 재학생이 줄었는데 재수생이 17,000명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재수생이 는 거냐? 아니에요. 이 애들 중에 상당수는 허수예요.
그냥 시험 봐서 잘 나오면 다시 대학을 옮기는 거고요. 안 나오면 그냥 복귀해요. 원래 대학으로 복귀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하는 아이들이에요. 올해 아이들이 최저가 될 거예요. 경쟁률 장난 아니게 낮아질 거예요. 수시에서도 그렇고요. 정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대학 갈 때 올해가 제일 좋은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믿고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학생들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저는 학생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전 7시에 출근하고요. 저 8시에 퇴근해요.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근무해요. 저 나이가 55세예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안 죽어요. 저는 수원 누웠다가 어저께는 대전 갔었고요. 대구도 갔었고 저는 이 팔도강산을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안 쉬고요. 뭐 이렇게 무언가 하는데 저희 학원 애들이 저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껴요. 어떻게 매일 나오세요? 막 이래요. 너희들 보는 게 좋아.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이해가 안 간대요. 힘이 드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힘들거든요. 왜냐면 재밌어요. 재밌으면 안 힘들어요. 재미없으면 힘들고 재미없으면 감기 걸리고요. 재미없으면 졸려요. 재밌으면 안 졸립니다.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돼요. 점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려고 하면 내가 무언가 공부하고 있는 게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건 흔적이 안 남아요. 내가 한 달 남았을 때 어떻게 내가 마무리 학습을 할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에 노트를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걸로 마무리 학습을 해야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국어 문제를 풀다가 와 씨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오늘 내가 이걸 한번 봤는데 또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줘서 인쇄해달라고 해요. 무언가 이렇게 하고 만들면 되죠. 아니면 팔이 튼튼하면 적든지 무언가 갖고 자꾸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고요. 올해 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빨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수능 최저를 맞출 때요. 수능 최저는 3합 7이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아마 1.4에서 5쯤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정권이 어디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1.5만 안에 들면 붙을 것 같고 1.5가 살짝 넘어가면 추합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내가 무조건 수시에 붙을 것 같아 라고 하면 3합 7이 내가 쓰는 조건의 가장 높은 대학이다. 그러면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1순위인 거고요. 정시까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내신이 돼서 이거는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내신이 아까 제가 그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친구가 내신이 1.4등급이에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탐구가 4등급이었어요. 6월, 9월에. 수학은 7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랬죠. 그 아빠한테. 수학을 지금 버리세요.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로 무조건 두세 개 등급합 7은 맞추자. 그래야 고대 쓰고 성대 쓰고 연대 쓰고 쓴다. 그런데 혹시 수능 최저 못 맞출 수도 있으니 경희대 지역균형까지 써라. 2개호. 그래서 걔는 경희대 여기까지 썼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시를 안정권을 하나 쓸 거면
수능을 4개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수능 최저 그 조건만 맞추려고 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대학에서 어차피 공부도 안 하지만 수학. 네. 또 있으실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가겠습니다.